Arthur. You just ask the same question every week.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요즘 보더랜드3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에 푹 빠져서 영화 리뷰하는 일도 깜빡했던 캡틴 라민입니다. 홈게임 채널도 함께 운영하다 보니 무언가에 꽂히면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잠시 영화 채널이 있다는 걸 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늦은 만큼 영화 조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며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화 조커 리뷰는 저희 주관적인 감상평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니 여러분의 영화 시청에 참고만 하기를 바랍니다. 댓글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에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영화 조커의 수상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DC나 마빌 코믹스 역사상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 영화가 조커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로 감독인 토드 필립스가 기존 DC의 틀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조커를 탄생시켰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DC에서 태어난 조커가 DC라는 큰 틀을 깨고 새로운 조커로 탄생할 수 있도록 워너 브로더스와 DC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조커가 DC와 완전히 별개의 캐릭터로 영화에 등장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DC에 속하지만 또한 DC에 속하지 않는 영화 속 조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화 중에는 미래의 배트맨이 될 어린 브루스 웨인과 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DC에서 벗어난 조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의 중심 배경 역시 고담시라는 점, 아캄 경원이 등장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DC의 조커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저 이것은 DC도 그 무엇도 아닌 순수한 조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고담시에서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인 굶주림과 정신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작중 아서의 기괴한 웃음소리는 병리학적 웃음 또는 울음이라고 하는 병으로 실제 웃음이나 울음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터져나와 통제되지 않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 니콜슨의 조커나 히스 레저의 조커 웃음과도 너무나 상이한 괴기스러울 정도의 웃음소리를 영화를 통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의 웃음이 처음에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영화에서 그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웃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겁니다. 때론 아서는 웃고 싶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 때문에 웃음이 계속 터져나올 때 제게 그 웃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사람에게 웃음을 좋아하는 광대 아서, 가난과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는 아서, 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상투적인 질문과 조언만 하는 상담사, 심지어 길거리 아이들조차 아서를 광대보다 더 처참하게 무시하는 행위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부자들의 말 속에 감춰진 그들만의 오만함과 차별, 재벌이 나선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난의 되물림, 그 재벌의 울타리 안에서 서민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브루스 웨인, 그럼에도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정신질환과 싸워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서 플렉. 아주 잠깐이지만 아서와 브루스의 대면을 통해 그들의 운명이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배트맨 팬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며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커와 배트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는 없다는 점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첫째, 제 유튜브 게시판에 들고 있던 조커 카드는 시사회 참석자에게만 주어진 카드입니다. 둘째, 예고편이 전부인가요? 영화 트레일러만큼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인가요? 우선 당연히 예고편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고편으로는 사실 이 영화를 여러분이 짐작하기 힘들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느냐,
그건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DC의 조커나 배트맨과 깊이 관련짓지 않고 보길 바랍니다. 배트맨과 격렬하게 대립하던 다크나이트의 조커와도 연관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조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DC의 조커 자체가 배트맨 때문에 탄생한 캐릭터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배트맨과의 직접적인 대립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조커의 대사 "자네가 날 완벽하게 해" 처럼 배트맨의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영화의 제목은 배트맨 대 조커도 아니고 고담시의 조커도 아닌 그냥 조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버튼 감독의 블랙 코미디식 조커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광기 어린 조커를 기대하며 봤다가는 이 영화를 자칫 오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토드 필리스 감독의 조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커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실제 존재할 만한 인물이 바로 아서 플렉입니다. 그 아서 플렉의 절규에 가까운 웃음을 외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이 사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영웅이 빛나려면 그만큼 악도 어둠이 짙어야만 합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영웅 대 악당이라는 클리셰를 던져버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조커의 탄생이 궁금하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이번 영화에서 오락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즉 완전히 예술 영화냐, 오락성도 있는 영화냐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자면 상업성을 갖춘 영화보다는 국제영화제의 상을 받은 만큼 작품성에 더 치중한 영화라고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번역가가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전 번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과거 학창시절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외국어로 된 연극 작품을 함께 관람했는데 내용은 책으로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내용을 대략 알고 있는 작품이라면 언어에 집중하지 말고 배우의 표정과 몸짓이나 다른 것을 통해 이해해보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20년 전 대화라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조커 영화 역시 대사보다는 그의 표정과 몸짓, 시선에 더 많이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대사에 불편을 느꼈다거나 영화 이해에 방해가 되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사를 전혀 안 보고 영화를 본 건 아니니까요. 다시 언급하지만 오락 영화나 마블 히어로 영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사를 넘어선 아서 플렉의 눈빛, 그의 절규, 그의 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Send in the clowns. 조커를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리버 피닉스의 동생입니다. 당시 히스 레저급 배우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분명 키아누 리브스와도 절친으로 지냈을 좋은 배우였습니다. 좋은 형이자 배우인 리버스 때문에 호아킨도 영향을 받아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배우의 길을 걸어왔고 이번 조커 영화로 영예로운 상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의 길을 걷는 동생을 늘 격려해 주던 건 바로 리버스였으니까요. 어찌됐건 이번 영화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영화라고 해서 너무 전문가의 평에 신경 쓰진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영화는 나 개인이 받는 감동과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마도 팀버튼의 배트맨 영화 이후 토드 필립스의 조커 영화가 나왔다면 이건 역대급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가 먼저 나와버렸죠. 여기서 배트맨과 조커 대립의 절정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더는 배트맨과 조커 대립이 가능한 영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번 조커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화 후에 나름 상상해본 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성인이 된 브루스 웨인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분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커 후속작으로 브루스 웨인과의 대립이 기대될지 모릅니다. 그들의 연결고리를 영화에서는 짧지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꼭 속편이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팀버튼 때부터 배트맨 팬이었던 저에게 배트맨 없는 조커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배트맨은 제게 소울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커 단독 영화는 분명 신선했고 여타 어설픈 히어로 오락 영화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되도록 집보단 극장에서 보는 걸 권장하는 이유는
카메라 앵글과 함께 사운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아서가 조커화되어가는 과정을 잘 묘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화는 재밌게 봐달라는 말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관람해주시고 또한 영화를 관람한 후에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봉날 영화를 한 번 더 보러 갈 예정입니다. 한 번 갖고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조커의 탄생 극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